네, 오늘 국제면을 다루는데 국제면 아닌 국제면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3일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한 국제 기사 중에 하나는 진짜 이제 BBC에서 가져온 기사고 하나는 이제 백악관 브리핑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백악관 브리핑을 발표했던 내용을 정리한 한국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썸네일에 이제 블로그 링크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따가지고 쓴 제 글을 꼭지를 이제 썸네일에 달았고 링크도 남기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일보에서 이제 다뤘던 그러니까 백악관 브리핑에 대한 내용은 뭐 대체로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백악관 쪽에서 이제 브리핑으로 발표를 했고 뭐 동맹에 대한 신뢰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와중에 현재 그 권한대행인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란 워딩을 이제 헤드라인으로 달았고 뭐 한국일보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이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를 비롯한 매체 등에서 이제 똑같은 제목으로 달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만 쳐도 지금 해당 기사로 나오고 있고 마치 이 헤드라인만 보면은 어, 한국 전체에 대한 긍정평가라는 느낌보다는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한 이 개인적인 인물에 대한 어떤 긍정평가를 지금 나타내는 맥락으로 약간 보이게 좀 기사를 썼다고 봐요. 뭐 기사 자체는 평이한데 제목만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의 야마를 좀 드러낸 느낌이 들어서 좀 저는 그냥 불편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미국 백악관 측이 하는 게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뭐 남자어 여자어라고 하는 것처럼 미국어잖아요. 백악관 립서비스인데 마치 뭐 저 같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영어로 조금 시불시불 거렸더니 너 영어 되게 잘하네. 그 말은 제 지극히 그 백인들이 하는 립 서비스지 않습니까? 지금 왜 백악관에서 하는 말이 그냥 내정 가서 팔 수 없으니까 좋게 돌려 말한 거를 지금 이 기사를 쓰는 사람도 알고 있고 이걸 받아 쓴 데스크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부러 이제 헤드라인에 야마를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라고 지금 하는 게 여전히 나오는 그 언론의 행태인데요.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기사를 이제 즐겨 보시는 분들은 다 이게 어떤 행간으로 읽어나가라는 걸 지금 예, 레거시 미디어들이 워낙 이런 행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사만 있고 이제 네이버 뉴스에 딱 요 한국일보가 헤드라인으로 하나 있길래 답답해서 바로 이제 BBC 영문이라서 잘 안 들어가는데 답답하니까 이제 봤죠. 보자마자 이제 뉴스만 눌러도 한국 기사 한국지가 이제 올라와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1월 3일 사태에 대해서 바로 있더라고요. 이제 BBC에 왜 이렇게 한국은 탄핵이 어려운가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제 다 상반되는. 근데 기사가 상반됐고 BBC의 내용이랑 백악관 브리핑이 말은 달라 보이는데 사실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잘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영미권에서 우리 보고 잘하라고 우리가 수출한 민주주의니까 그거 잘 지키고 거기서 자리 잘 잡고 있어라. 너네가 할 일은 북한이랑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인데 니네끼리 난리치는 거 알았으니까 됐고 정상화 시켜가지고 누굴 세워놓든 헌법에 입각해서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수출한 거니까 자기네들이 영어를 전파한 것처럼 종교를 전파한 것처럼 민주주의 전파한 거 우리가 망쳐놓은 우리가 만든 프로덕트 잘 지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은 그건데 아마 이걸 또 받아 쓰는 사람들은 봐라 미국에서 이렇게 권한대행을 인정하는 건 곧 집권 여당 현재 여당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이제 아마 보수 쪽에서는 보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네요. 아무튼 그쪽에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사람들, 극단적인
내란 옹호하는 이제 쪽에서는 아마 신나게 받아 적을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탄핵에 대한 이 분석 기사를 이제 BBC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 체포 실패된 건 우리도 다 알죠. 지금 어쨌든 그 윤석열을 옹위하고 있는 경호처가 지금 충성파가 돼가지고 여러 겹겹이 바리케이드 찾고, 또 아무래도 개인 화기를 이제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 쪽에서 빠진 건데, 결국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점점 그 에스컬레이트 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계속 그 이쪽 세력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는 발언이 점점 올라가면은, 이 상황이 처음에는 완전 그냥 미친 행동이라고 봤는데, 이게 계속 그쪽으로 어,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 상황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갈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그 분석조차도 이제 한국계 전문가한테, 여기서 이제 미스터리라고 나오는데 원래 성함이 나오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한국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해결 방법에 대한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전하는 게, 이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이제 권한이 있으니까 경호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사실 최씨죠. 미스터 최죠. 액팅 프레지던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원래 그 뇌란 수계는 직무 정지 상태니까 권한이 없죠. 권한이 있는 건 최씨인데, 이 최씨가 자기의 어떤 수장을 배신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을 수 있는 알렉산드로스의 칼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얼기설기 매듭지은 상황들, 뭐 야당 쪽이나 뭐 여당은 뭐 어쨌든 내란을 옹호하든 야당은 절차상을 지키든, 이 상황이 계속 복잡해지면은 결국 대중들은 혼란스러운 게 되겠죠. 그게 일종의 점점 풀기 힘든 매듭이 되는데, 이걸 이런 갈등이나 희생, 여기서 나오는 양비론이든 뭐 정치적 혐오든 무관심이든 증오든 뭐든 간에, 이런 갈등을 그냥 한 방에 칼로 썰어버릴 수 있는 건 절차상으로 제일 간단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BBC도 이제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그것도 한국인, 예, 굳이 한국인을 빌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니네들이 알아서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망하고 있을 뿐이고, 다만 BBC는 좀 더 이제 매뉴얼, 우리한테 이제 텍스트북을 주는 거고, 미국은 내정 간섭이니까 또 립 서비스도 할 겸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은 당연히 부드럽게 하지만 알아서 좀 해라라는 뉘앙스를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 적을지는 좀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한 달여간의 상황들이 자 명백하게 내란이었고 친위 쿠데타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드러났던 게, 죽일 사람도 정해놓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예견됐던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 실화가 될 뻔했던 반란이었는데, 죽은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내란이 없던 일로 하자고 지금 나오는 거고, 정치로 풀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화야 타협이 왜 이때만 나오는지 나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 타협해야 할 때는 뭉개고 짓누를 때인데, 본인들이 불리할 땐 민주주의고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법치주의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힘든 건, 뭐 지금도 유튜브 뭐 저를 보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그냥 무명, 그냥 좀 저는 이름 없는 사람이고, 무학력, 뭐 학력도 없고 무직, 아니 직업이 있긴 하지만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는 직업, 아무런 제가 힘이 없는 스피커니까, 제가 유일하게 위암 삼는 말은 사실 뭐 아무튼 뭐 정치적 뉘앙스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말이, 하다못해 담벼락에라도 그냥 소리 치워라,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도 정치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힘든 정서가 있었는데 이번 건은 너무 명백한데도 이렇게 마치 5대5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난 너무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말만 들으면 되게 뭐 민주당 쪽 느낌이 들긴 하겠죠. 근데 뭐 민주당이 뭐 정이고 옳고 뭐 저우견시당 그쪽 편을 꼭 뭐 들자 이런 개념을 넘어선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국민의힘 쪽을 지지한 적도 없었고 굉장히 싫어했던 편이었는데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안에 몇몇 사람들 중,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괜찮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많이 생각을 했지만 어,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정당 자체는 진짜 없어져야 되지 않나, 정당이 해산돼야 되지 않나 찾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정당 해산에 대한 그 심판도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실제로 이제 통합진보당을 날렸죠. 해산시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준비만 했다는 걸 당연히 내라는 성립이 돼버렸죠. 그렇게 해서 됐고, 그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해산이 됐는데 뭐 말이 많지만 뭐 해산 잘 됐다고 봐요, 얘네들은. 근데 국민님도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해산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계속 정당이 유지될 거고 지지자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많이 돈은 짤이지만 나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 찍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국민의힘 찍어주니까 뭐 그 사람들을 예전에는 막 조롱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상황이 분명히 역사의 기록이 될 거고, 저는 아직도 기자들 중에 진짜 제가 생각하는 기자 중에 본인들이 스스로 이 시대의 사관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기자를 좀 멋있게 봤고 한때나마 기자를 꿈꿨던 이유가 그런 기자분이 쓰셨던 글책 중에 그런 내용, 자신들이 이 시대의 사관이고 항상 세상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제 써내려 나가는,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한 달 더 나아가 앞으로의 상황을 잘, 그 상황을 좀 잘 기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옛날에 사관은 그 태조 이방원이 말 타다가 넘어져도 넘어진 거 기록하지 말라고 한 기록도 남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초기 사관들이라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무도 듣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이 학고 유튜브인데 그냥 흔적을 남기려고 진짜 담벼락에 침이든 뭐 외침이든 하려고 이렇게 남겨봅니다.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